여러분들이 회사를 가시게 되면 처음 취업 나가는 분들 회사를 가게 되면 대량 생산을 하는 걸 주로 보게 될 거예요. 대량 생산. 이 대량 생산을 하는 걸 보시게 되면 주로 특징이 뭐냐? 버튼 1회 누름으로 제품이 완성이 돼요. 무조건 버튼 한번 눌러 제품이 나오는 거예요. 뚝딱뚝딱. 그것만 보시거든요. 그러면 제품 1회로 작업을 할 때 특징이 뭐냐? 이 기능을, 그러니까 정지 기능을 쓰시면 안 돼. 즉 옵션화 블럭 명령어를 끄셔야 돼요. 그래서 대량 생산할 때 얘를 끄고 합니다. 옵션화 블럭. 이때 사용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옵션화 블럭을 언제 사용합니까? 라고 이제 다시 되물어 보면, 이 대량 생산을 하기 전에요, 무조건 이건 기본이에요. 이걸 안 하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시제품 생산, 즉 샘플 가공을 먼저 하거든요. 이건 주로 이제 AS 직원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기술 지원팀에서 많이 하죠. 아니면 거기 관리자분들이 하던가. AS 아니면 기술 지원 아니면은 여러분들 사수들이 아마 주로 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샘플 가공을 할 때는요, 무조건 가공할 때마다 세워야 돼요. 예를 들어서 황사 끝나면 세워야 되고, 정사 끝나면 세워야 되고, 홈 끝나면 세워야 되고, 나사 끝나면 다 세워야 되거든. 왜냐? 가공이 끝난 상태를 확인해야 되니까. 가공 상태가 끝난 거를 이제 예를 들어 치수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유관 검사해야겠죠? 유관 검사라는 거는 주로 이제 표면 거칠기를 많이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공구 마모도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시간도 체크해야겠죠? 여러 가지. 그걸 다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런 거 할 때는 기계가 멈춰야 돼요. 언제? 가공이 끝날 때마다. 그럼 그때는 이제 뭐를 써야 되냐? 이 옵셔널 블럭을 활용해야겠죠. 그리고 프로그램을 넣어줘야겠죠. N01을. 그렇게 해서 이제 생산이 잘 무난하게 되겠다. 그래서 파악이 다 되면 그때서부터는 대량 생산 체제로 넘어갑니다. 그럼 그때는 뭐만 눌러주시면 돼요? 얘만 눌러주면 끝나는 거예요. 얘만 눌러가 취소해 주시면 대량 생산 체제가 되는 거고. 그렇게 써먹는 거거든.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로 가공이 끝나고 나서는 무조건 N01을 넣어줘요. 이건 종류와 다른 거예요. 종류는 무조건 N02도 어차피 사실 안 쓰지만 그것도 나중에 설명드리는 걸 할게요. N02랑 다른 개념이에요. 중간에 끝날 때 N01을 넣어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자, N01을 넣은 이유는 뭐냐? 재료 교환해야겠죠? 재료 회전. 재료 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N01 집어넣은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이제 반대쪽을 깎을 거예요. 반대쪽. 자, 반대쪽 이제 들어갑니다. 반대쪽은 형상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오래 걸릴 것 같네요, 시간이. 하지만 똑같이 진행합니다. 자, 중복되지만 반복적으로 할게요. 우선 T0101 넣어주시고 환경 설정은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주축 최대전 집어넣고 주석 일정 제어 집어넣고요. 돌아가는 방향 시계 방향. 시작점 잡아주시고 X는 69점에 Z는 2점인데 여기서 2점은 아니에요. 왜 2점이 아니냐? 아까 우리 소재가 몇 밀리였죠? 소재. 그러니까 도면 치수는 90이지만 소재는 94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한쪽 면 깎았을 때 치수를 재보면 대략 93 정도 남았을 거예요. 94. 그러면 두 번째 마지막 가공할 때는 이 3mm 까내야 되거든요. 3mm 절삭해야 됩니다. 그러면 3mm만큼 더 들어가야 돼요, 안으로. 그러면 안전거리가 2mm가 되면 안 되겠죠. 왜 안전거리가 2mm가 되면 소재가 이렇게 있으면은 원점을 안에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3mm만큼. 그러면은 공구가 만약에 Z2로 됐다. 그리고 공구가 여기쯤 와 있어요, 여기. 이 상태. 그러니까 재료보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건 안 돼요. 안 좋은 방식이에요. 왜냐면 무조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재료를 기준으로 바깥쪽에 있어야지 안전한 거거든요. 근데 얘는 안쪽에 있어 지금. 그래서 이걸 감안해서 이제 안정을 띄워줘야 되는데, 그럼 안정을 얼마 띄워줘야 되냐? 간단하죠? 3mm 더해주시면 돼요. 얼마가 돼요? 여기 5가 됩니다. 5. 5를 더해주시면은 소재 사이즈 3mm 플러스 안전거리 2 해서 5mm만큼 띄워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전체 거리를 맞출 때요,
전체 거리를 맞출 때 이 원점을 안으로 집어넣는 방식을 쓸 거거든요. 원점을 안으로 집어넣어서. 요거는 좀 이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어떻게 하는 건지. 지금은 안전거리 5mm만 띄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 G71 U값, R값, 절상용 ON. 그 다음 G71 P. 자, 이때 P10번 들어가시면 안 돼요. P30, Q40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 현재 10번, 20번은 위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래서 P30, Q40 넣어주셔야겠고, U값, W값, F값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2차 황삭 사이클 진행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요, 하나의 프로그램일 경우에는, 하나의 프로그램에 하나의 사이클, 황삭 사이클만 들어갈 경우에는 무조건 P10, Q20이 들어가는데, 지금처럼 황삭 사이클이 2개 들어갈 경우에는 이 P값과 Q값을 달리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황삭 사이클은 P10과 Q20을 썼고요. 두 번째 황삭 사이클에는 P30과 Q40을 써야지만 문제가 안 생깁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마찬가지 N번호도 바꿔야겠죠. N30, G42, G00, X는 0점, Z 2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마찬가지로 제품 형상을 따라 그려가면서 진행할게요. 우선 현재 안전거리 위치에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원점으로 이동합니다. 원점 이동. 그럼 G01, Z는 0점 들어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도면 보니까 못따기가 하나 있네요. C1.5 못따기. 거기 시작점 계산해 봤더니 X는 7이 되겠네요. 7만 꺼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못따기 합니다. X는 10에 Z-1.5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수평 가공 17mm가 되네요. Z는 마이너스 17만큼 들어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 테이퍼 가공 들어가네요. X는 20에 Z-17 더하기 15, 32만큼 가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R4의 시작점 있네요. R4의 시작점은 역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파이가 30이고요. R4면 8을 빼주게 되면 X는 22까지 가주시면 되겠죠. 22까지 올라가 주시고, 그 다음에 R4 돌립니다. 돌아가는 방향, 반시계 방향, G03. X는 종점에 잡히 30, Z는 마이너스 4를 더하니까 36, 그 다음 R4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직선 보관 G01, Z는 마이너스 44만큼 가주시면 되겠네요. 44까지 이동. 그 다음 테이퍼 X는 36에 Z는 마이너스 54가 되겠다. 그 다음 수평 가공 Z는 마이너스 8을 더하니까 62가 되겠네요. 62. 그 다음에 X는요 40까지 올라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누운알이 있죠. 돌아가는 방향, 시계 방향, G02. X는 46에 Z는 마이너스 현재 위치에서 12를 더하면 74. 74만큼 갈 거고요. R값은 100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누운알 완성시켜 준 거고. 그 다음 수평 가공 G01. Z는 마이너스 3을 더하면 77만큼 가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수직 X는요 똑같이요. 62에서 4를 뺀 58mm만큼 하면 됩니다. 똑같이 가시면 됩니다. 못하게 합니다. X는 62에 Z-79 끝난 거죠. 여기서 끝을 내냐? 그건 아니고 N40 공고의 마지막 위치 N40 번호 지정해주고, G40 공구 이선 방향 취소해주고, X는 69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습니다. 다 됐으면 젖상이 오프, 안전거리 띄워주시고요. 끝났죠? 주추정지 프로그램 종료까지 합니다. 자, 우선 하나는요 퍼센트 집어넣으세요. 자, 퍼센트 이거 제가 설명드렸죠. DNC 전송을 할 때는 시작과 끝에
무조건 퍼센트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알람이 안 떠요. 근데 뒤에는 사실 이거 누락시켜도 전송은 다 되더라고요. 근데 알람은